둘째 날입니다. 태양이 그냥 미쳐 날뜁니다. 밤새 에이징이 잘 돌아가고 있었네요. 오늘은 보다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해 소나웍스 프로그램과 세트인 마이크를 사용해 칼리브레이션을 진행합니다. 비교적 넓고 정돈된 환경이긴 하지만 넓은 책상 위에 세팅되어 반사음과 울림이 있는 듯 느껴져 보정 후 모니터링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약 10분 정도면 세팅이 완료되니 비교적 빠르고 편한 보정 방법입니다.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 역시 느껴진 대로 120에서 230Hz 되어 미들로우에 부스트가 있었네요.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적용시키고 모니터를 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첫날 아이폰 마이크로 녹음한 소리로만 비교해봐도 뭉침이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립적인 청취가 가능해졌습니다. 완벽하게 담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스피커의 성향과 느낌을 일부라도 느껴보실 수 있게 라우텐 오디오사의 LA120 마이크를 사용, 레코딩 거리는 트위터를 기준 1m 거리이며 니어 코인시던트 방식으로 소리를 담아봤습니다. 마이크의 주파수 그래프는 비교적 평탄하다고 볼 수 있으며 레코딩된 파일은 모니터링한 느낌과 최대한 비슷하게 추가적으로 EQ 보정을 거쳤습니다. 해당 파일은 저작권 이슈로 별도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6일째로 넘어온 영상입니다. 영상이 없는 날들 동안은 계속 모니터링하며 곡 작업, 믹싱 등 여러 작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반나절 전 마지막 모니터링 날인 오늘은 니어필드 성향이며 아마추어에서 세미프로까지 단계의 아티스트 분들이 주로 계실 것 같은 기존 모니터링 환경보다 작은 방에서의 모니터링도 진행해 봤습니다. 참고로 방은 이런 느낌입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세팅해 보았습니다. 모니터링에 앞서 측정용 마이크를 사용해 스피커의 주파수 특성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전혀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측정이며 위치와 거리 모두 마음대로 세팅해 측정을 진행해 무작정 신뢰할 수 없는 측정이지만 꽤나 근접한 상태에서 낮은 레벨로 최대한 룸의 특성을 배제해 측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참고 자료로서 확인 가능할 듯 합니다. 70cm 거리에서 측정 진행했습니다.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물의 딥과 부스트는 룸의 특성일 확률이 높습니다. 전체적인 그래프의 평탄함은 꽤 괜찮은 편입니다. 큰 방에서 책상 위에 올린 상태로 모니터링 했을 때 미들로우에 느껴진 부밍은 역시 책상 때문이 맞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교차 검증 최고. 최대한 간단하게 구성해 인터페이스도 없는 환경입니다. 맥북의 헤드폰 단자를 사용해 3.52TS 흔히 Y잭이라고 부르는 케이블을 사용해 스피커에 직결했습니다. 케이블 탓인지 노이즈가 납니다. 이런. 짧은 샘플 첨부합니다. 마이크는 아이폰 내장 마이크입니다. 내장 마이크 녹음본에서도 트랜지언트 표현이 느껴집니다. 제 메인 모니터인 아담도 같은 음원으로 녹음해 보았습니다. 차이점은 인치수로 인한 저음량의 차이가 느껴지네요. 사은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현재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포칼 슬리퍼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인체공학적으로 발을 감싸주는 느낌과 부드러운 천장 재질, 윗부분은 가죽 같은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발볼이 넓어 260 신발을 신고 있는데 슬리퍼가 사이즈보다 10 정도 작게 나오는 느낌입니다. 사이즈 선택 시 참고하세요.
자, 이제 체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다시 제품을 포장하며 총평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포칼 알파 65 에버 제품은 포칼의 엔트리급 제품으로 5인치 제품은 78만원, 6.5인치 제품은 딱 100만원이 넘지 않는 98만원의 제품입니다. 가격적으로 비슷한 급 제품으로는 이 정도 리스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파 제품과 20만원 정도의 편차는 보통 구매 시 책정한 금액에서 조금 더 낮거나 조금 더 높은 금액대로 구매 의사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플루이드 제품과 아담 T 시리즈를 제외한 나머지 모니터는 전부 최소 한 번은 청음을 해보았는데요. 주관적인 느낌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네렉과 비교해서는 여유 있는 저음, 보다 울림을 가진 특성을 보여줍니다. 이브 오디오와 비교해서는 제가 리본 트위터를 선호해서 고음역은 아쉽게 느껴졌지만 트랜지언트 표현이 좋았습니다. 다인 오디오와는 트위터의 느낌이 다르며 조금 더 날 것의 표현을 들려주는 느낌입니다. 아담의 AX 시리즈보다는 미드레인지의 강점이 있고 저음역 표현이 좋게 느껴졌습니다. KRK와는 유사한 표현을 보여주는 느낌이었으나 트위터가 더 밝고 저음이 많으며 트랜지언트 표현이 좋게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비교가 아닌 알파만을 놓고 보았을 때 장점과 단점 그리고 느낌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 탁월한 다이내믹 표현과 평탄하기도 재밌기도 한 소리 표현. 우퍼의 재질 변경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은 장점입니다. 그전 알파 모델 또한 가격대에 비해 꽤나 훌륭한 소리를 들려주었는데요. 이번 모델은 더욱 평탄하며 듣기에도 재미있고 여유 있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어쩌면 동급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을 들려주며 경쟁에서의 승리 혹은 오버킬도 가능한 분명한 포인트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 장점, 제품 포장에서 느껴지는 소비자 친화적 경험. 제품의 퀄리티는 포장을 개봉하는 순간부터 바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도 패키징이 미흡한 채로 받게 된다면 분명 좋은 기억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개봉하는 방법부터 제품의 설치 가이드, 작지만 알차고 친절한 제품 구성은 타사에서 느끼기 힘든 디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사은품 슬리퍼는 제 최애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점, 후면 패널의 노브. 앞서 언급했던 후면 패널의 EQ 조절 노브는 정확한 위치를 맞출 수 없는 클릭이 없는 로터리 노브입니다. 정확한 밸런스가 중요한 모니터에서 정확한 값으로 지정할 수 없는 노브 적용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두 번째 단점, 아쉬운 고음, 아쉬운 저음. 사실 100만원대 가격에 적용될 수 있는 최선 이상의 스펙, 소리이지만 다른 브랜드의 플래그십 제품을 사용 중인 상황에서 조금 더, 아주 조금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저음역이 조금 더 확장되었다면, 조금 더 선명했다면, 고음역이 조금 더 밝고 아름다웠다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단점으로 분류했지만 사실 거의 8배가 차이나는 모니터와 비교하면 당연히 할 수 없는 일이며 말할 필요조차 없는 단점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만약 트위터의 재질만 알루미늄이 아닌 다른 재질로 제작되고 약간의 가격 상승이 있었다면 오히려 더 납득할 수 있는 좋은 소리를 내어주지 않았을까 문득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부 무시할 수 있는 한 가지, 이 제품은 100만원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하루 종일부터 제품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평소 포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포칼 제품은 SM9과 알파 시리즈 뿐이었습니다. SM9은 플래그십, 알파는 엔트리 킬러. 그렇기에 리뉴얼된 알파를 씹고 뜯고 맛보고 싶었습니다. 최종 소감은 올라운드 모니터, 드디어 장르를 가리지 않게 된 느낌입니다. 아직 어쿠스틱 음악과 보컬 모니터링에 강하게 느껴지지만 퍼지던 저음과 부족한 다이나믹이 보강되어 클래식 to EDM까지 커버되는 전천후 엔트리급 모니터링 스피커입니다. 80만원이 있다면 19만원을 보태서 알파 65 에보를, 120만원이 있다면 22만원을 빼서 방진 제품과 알파 65 에보를, 방이 너무도 작다면 알파 50 에보를, 버젯에 더 여유가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더 좋은 스피커를 사시겠죠? 하지만 알파는 200만원대 모니터와 견줄 수 있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음악생활 되시길 바랍니다.